여기는 가해동 백인제 가옥입니다. 백인제 가옥에서 이제 외문과 내문 사이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백인제 가옥은 한성은행 전무였던 한상룡에 의해서 191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주변 가옥 12채를 사들여 가지고 마련한 907평의 큰 대지에 압록강 흑송을 자재로 이용하여 건축하였다고 전해지고요. 이 사랑채와 이 안채가 확연히 분리되는 전통 한옥과 달리 안채와 사랑채가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당시 한옥에서는 그 이해가 거의 없는 2층 공원이었습니다. 본체 영역에 유리문을 달았고, 사랑채 앞으로 넓은 정원을 조성한 것도 한옥에 적용한 근대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채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오솔길을 걸으며 또 보게 되면 휴식 공간인 별당채도 있고요. 여기 본가옥의 마지막 소유주는 1944년부터 거주했던 외과의사 백인제 박사의 이름을 따서 문화재 명칭이 부여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양방가옥의 전형적인 이 문 형태인데요. 외문이 이 들어가는 문하고 부딪히질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쳐서 한번 딱 잠시 멈춘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백인제 가옥에서 사랑채로 썼던 거고, 지금 저쪽을 보게 되면 저쪽에는 이제 안채로 사용했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택을 보실 때는 이 집과 이 집은 지금 따로 보셔야 돼요. 사랑채 따로 보시고 안채는 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담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담장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사랑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채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제 그 바깥 어른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뒤는 다 터져 있어요. 터져 있어서 중심부를 보게 되면 이 중심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하고 지금 이 여기 사랑채 썼던 이 주 공간이 사실 이게 맞아요. 이거를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요거만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 사실 여기는 맞지가 않아요. 이 거주 공간하고 이 문은 맞지만 그 사랑채 저쪽 뭐 작은 사랑채 이런 데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자 오양인데, 오양에 서쪽에 집을 졌으면 이게 지금 뭐 미방이나 뭐 축방 이런 데 땅이 이제 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심에 앉긴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왜 따로따로 보냐면 이 건물하고 저 안채하고는 이 경계선이 있어 분명해요. 근데 뒤를 들어가면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으로 되어 있을 때 보면 저 안채가 사실은 진짜 안 맞습니다. 여기랑 안 맞을 수가 없죠. 건방에 있으니까 안채가. 근데 안채만 따로 보면 저거는 자자오양으로 완전히 동사택에 딱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은 바깥 사람들은 뭐 이거 사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한 사랑채는 그렇다고 치고, 안채를 그 자리에 잘 맞춰졌기 때문에 안 살림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꾸준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뒤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 문하고 맞으려면 이쪽에 집을 져야 돼요. 이쪽을 집을 져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 여기 청룡 쪽이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게 사실 좀 무리수예요. 집 자체가 T자형으로 이렇게 집을 졌네요. 요게 이제 안채인데요. 예전에 뭐 윗방 아랫방 그랬어요. 윗방 아랫방. 대개 윗방 같은데 이제 뭐 안쪽이 이제 걸쳐도 저기 바깥 양반들이 뭐 계시는 저런 것도 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소지품도 놔둘 수도 있고. 요게 안채입니다. 안채인데 건물이 사실은 이게 통째로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서 건물을 보실 때 처음에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외문이나 문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요 내문 여기 따로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중심 건물이죠. 자자 오양 문이 맞아버려. 요렇게 뗐기 때문에 맞아요. 요렇게. 그래서 항상 담장 기준으로 집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집에 요게 문이 조금만 여기로 왔어도 안 맞는데 이쪽으로 쫙 붙어가지고, 왜냐면 저쪽이 더 넓잖아요. 그쵸? 이 문에 보면 이쪽이 넓죠. 자자 오문.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건물이 잘 지은 거예요. 잘 졌고, 사랑채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바람을 좀 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안채가 가장 중요해, 안채가. 근데 안채는 안쪽으로 착 집어넣었다는 거지. 안쪽으로 잘 집어넣고. 저런 건 나중에 진집 같아요. 이거 원래 저거 건물 같고. 네, 여기 안방. 여기 안방이야, 맞아. 이문이. 예.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뭐 이제 작은 방 같은 거. 옛날에 큰 방, 작은 방, 뭐 윗방, 아랫방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방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했네요. 그 전에 대기 보면 저도 애가집 가서 보면 저쪽으로 이제 안방을 놔뒀거든. 주로 안방을 놔뒀는데 이 집 자체를 보면 지금 요거는 맞닿아서 이렇게 져서 그렇지만은 요게 크잖아요. 얘가 주건물이에요. 주로 해서 문을 잡아야 돼요. 문 맞네요. 예. 네. 맞고 이렇게 서울 시내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게 그러면 저 뒤에 그 뭐 별장 같은 쪼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가봅시다. 되게 아름다워요, 거기가. 여기가 별채라고 하기도 하고요. 별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쵸? 백인제 가옥에서 가장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우리가 뭐 시도 쓰고, 뭐 글도 쓰고, 시식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아름답죠? 예, 여기가 참,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건축 양식도 이거 되게 예뻐요. 기둥 보세요. 기둥도 참 예쁘게 저거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아담하고, 이게 이제 이 집에서는 보면 서북간에 있잖아요. 건해방.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공부하기는 이런 데가 좋은 거예요. 이런 데. 굉장히 좋습니다. 참 이뻐요. 가끔씩 한 번씩 와요. 지나가다 오고. 네. 네. 별당 같은 데도 사실 이런 데도 문 같은 거 잘 맞춰지면 좋아요. 잘 맞춰지면 좋은데 좁은 공간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집 건물에서는 서북간이잖아, 이게요. 그러면 이 집 자체에서는 저 문도 맞고 사실 이 문도 맞고 여기는 미방이 되고 저긴 간방이 되거든. 예를 들자면 좁지만 그러면 자체로 여기 문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를 제일 좋아해. 백인지역에 오면 여기를 제일 좋아하지, 사람들이. 저도 손님들 오시면은 항상 여기를 안내하지, 북촌에. 참 좋습니다. 그전엔 여기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앉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 차단시켜놨네.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입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 안국동에 있는 운영궁에 왔습니다. 이곳은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이 12살까지 살던 곳으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웅의 집입니다. 운현은 기상 관측을 맡아보던 서원관 앞에 있는 고개 이름으로 고종이 임금이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운현궁이라 하였습니다. 고종이 임금이 된 이듬해인 1864년에 흥선대원군의 생활공간인 사랑채 노안당과 안채 노락당을 지었습니다. 1869년 무렵에는 별당인 1호당과 지금의 운영궁에서 나뉜 영로당을 지었고요. 흥선대원군은 이곳에서 젊은 아들 고종을 대신하여 10여 년간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경에는 용산의 조선총독 관저와 비슷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운영궁 양관을 지었고요. 운영궁은 창덕궁과 이어져 있어 규모가 상당히 컸으나 지금은 영역이 줄어들어 흥선대원군부터 고종, 그의 손자인 이준영, 그리고 이후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왕족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운영궁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실 평일인데요.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잦다는 거는 이 자체 기운이 에너지가 좋다는 거를 이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문이 이제 저 곤문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이 땅과 건물과 비교해 보면 곤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집은 이쪽에 이 집터 이 자리 자체가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안당부터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노안당인데요. 이 운영궁 노안당은 운영궁의 사랑채로 흥선대원군의 이제 거처입니다. 주로 이제 흥선대원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노안이라는 말은 논어 가운데 노자를 안지하며라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노인을 공경하며 편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노안당은 노락당과 함께 1864년 고정 1년이죠. 3월에 상량하고 같은 해에 완공하였습니다. 평면은 T자형으로 온돌방과 마루를 실내로 구성하고 누마루라는 거는 지면보다 높게 띄어 마루를 이제 깐 구조인데요. 영하루를 달아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운영궁에 오면은 이 노안당이 제 기운에는 참 이렇게 좋게 느껴지고 참 편안한 곳인데요. 이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노안당이라고 써 있죠. 글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동네에서는 이 자리 자체에서는 제가 이제 나경을 한번 보면은 저 문이 곤문이거든요. 곤문인데 이 건물 자체하고는 사실 이 자체가 잘 맞지가 않아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향은 이렇게 깔았지만은 요 건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요게 임자계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문은 이제 태문이에요. 태문이니까 자체는 맞지 않은데 이 건물이 만약에 저 안쪽으로 기거를 하고 있다. 저 안쪽으로 기거를 하게 되면 저기하고는 이게 맞아요. 저기가 간방으로 쓰고 이 곤문을 쓰게 되면 이 문이 맞으니까 여기는 만약에 쓰게 되면 외부 사람들은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주 거처지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요 안쪽으로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문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을 볼 때도 그 방마다 다 좋은 게 아니고 문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리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운영궁의 안채입니다. 안채.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가 주 건물인데요. 이 건물하고 지금 저 문하고 사실 이쪽이 맞대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는 노안당과 같은 해인 1864년에 고정 1년에 지었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저 문이 맞냐면은 우리가 집을 보실 때 주 건물하고 대문이 우선 중심을 잡고 보셔야 돼. 그게 아니고 뭐 다른 거는 부속 건물은 나중에 하나하나 대비하면 되는데 지금 저게 곤문이고 여기 간방이거든요. 문에서 볼 때. 그러면 이 자리는 정말 잘 앉힌 거야. 잘 앉고 아까도 노안당 같은 경우도 그 대원군이 거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간방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것도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보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빌딩 하나가 전체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디는 뭐 영업이 잘 되고 어디는 영업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건강하고 그런 게 다 집에서 구조상에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건물을 줄 때는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기울지 않고 판판하고 그리고 땅 토질도 좋고 이런 데 가서 이제 있어야 좋은데 우리가 뭐 개간 사업 해가지고 땅을 몇 군데가 이런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서 땅이 다지가 잘 되고 이래야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발현이 되는데 여기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땅 토질이 굉장히 좋아요. 이 맥이 흘러 들어온 것도. 그래서 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노락당. 여기서 보면 노락당도 보세요. 저쪽에 안채라고요. 이 건물이 여긴 작죠. 저기는 벌써 틀리잖아요. 그럼 저쪽은 서사택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또 저기서도 볼 때 이게 곤문이 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맞아야 돼요. 집이. 그러면 이 안채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간 거예요. 고종이 여기서 10살까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참 이 안채 기가 막히게 들어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노락당에 참 건물을 잘 들어가게 했다. 이쪽에는 이제 동쪽인데 동쪽에는 만약에 이런 데는 중요한 손님들 오면 임시 정원할 수 있지만 저기는 중요한 뭐 안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쪽에서 귀가하셨을 거로 제가 보여요. 굉장히 잘 졌어요. 구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노락당. 참 이름들도 너무 잘 졌습니다. 그 다음에 1호당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1호당은요. 노락당과 함께 운영궁이 안채로 쓰여졌습니다. 1호는 흥선대원군과 부대 부인 여흥민 씨를 의미하는 말로 이제 해석되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주건물이에요. 주건물인데 이거는 서쪽으로 건물이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서쪽으로 건물이 붙어야 정상이에요. 붙으면서 문까지 맞아버리는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풍수 공부한 사람이 와서 분명히 여기를 앉혔을 거예요. 이렇게 앉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후대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발걸음이 잦다는 건 여기 기운도 좋지만 땅의 토지도 좋지만은 문 구조가 좋아요. 우리가 서원 같은 데 다녀보면은 아무리 좋아도 문이 안 맞으면 손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산서원 같은 데는 손님이 끊이질 않아. 평상시도. 거기도 문들이, 거기는 동사택으로 문들이 다 맞거든요. 획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양택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저건데, 하여튼 집 하나 잘 지면 만대의 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집 하나 못 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애환이 생겨요. 뭐 식구들이 다치거나 자꾸 재산이 빠진다거나. 그리고 일단은 외로워져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집이 잘 되는 집 어릴 때 어땠어요? 붐비잖아. 지나가던 사람들 물더미로 들어오고 탁. 근데 이제 그게 귀찮다고 사람들 박대하잖아? 그러면 그 집안의 기운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내 집안에 사람이 얼마나 들락거리느냐. 벌써 기운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 우리 보세요. 금방 태어난 애기들은 어때? 사람들이 모이잖아. 나같이 늙으면 사람들이 안 와. 올해도 안 와. 늙은이 뭐하러 보러 오겠어? 아니, 나는 워낙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러지. 근데 그게 자연의 있지야. 근데 또 우리가 그 서운할 게 없는 게, 늙은데도 젊을 때쯤 사람이 많으면 어떡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사람도 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 그 자연의 이치야. 뭐 서글플 것도 없어요. 그래, 이게 우리가 지금 보지만은 운영궁에는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하나 잘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보다 이 문이 좋지, 저 문은 안 좋겠지. 동문 전체적으로 저 문은 여기서 안 맞잖아. 지금 이 문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내가 어떤 집을 샀다 그러면 문이 안 좋은 데가 걸리는 건 다 막아버려야 돼. 싹 막아버리고 좋은 문만 쓰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말도 좋은 말만 가려서 덕담 하냐고 해야 돼. 맨날 툴툴대는 사람들이 있잖아. 부정적인, 누가 말하면 부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보라고.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누가 어디 갑시다? 네? 이렇게 하면, 아, 가서 뭐해? 뭐 어쩌고 막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봤슈?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 인체에서 뭐, 내가 저번에도 써서 올렸지만, 구멍이 9개 있잖아, 구규. 구멍을 잘 다스려야 돼. 다, 그러면 세상에 뭐 흉한 게 없어. 구멍을 못 다스려서 항상 문제가 생겨.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이죠. 계속 움직이는 이 입이 가장 입단속 잘해야 돼. 그러면 뭐야? 집에서는 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은 좋아야 되고, 나쁜 기운이 나가는 데는 하수도잖아. 물 같은 거. 그러니까 하수도는 우리가 이제 동사택이면 서사택에 해당되는 쪽으로 물을 빼야 되고, 또 서사택은 동사택 쪽에 그 하수도가 안 맞으니까 그런 데 물을 빼는 거야. 화장실 같은 거 안 좋은 데는 안 좋은 데 놓고 좋은 데만 쫙 빼서 집을 지으면 최고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정말 아주 어떻게 하나하나 그런 거 잘 맞춰서 졌는지 몰라. 근데 여기도 벌써 요 마당도 보세요. 우리가 마당을 보면 마당이 반듯하잖아. 그러면 여기 안주인 성격이 좋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저기 노안당, 거기는 마당은 좀 좁깃하잖아. 그쵸? 여기에 비해서. 그럼 또 거기에 기거하게 되면 사람의 성격도 그렇게 돼. 그래서 항상 집에 거실이 좋아야 돼, 거실. 저도 지금 사무실에 뭐 강의하다 보니까 책상이 큰데, 사실 우리 책상도 거기 원탁으로 한 6인용 정도면 딱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탁자 같은 거 크게 나가지고 마당을 꽉 채워놓으면 이게 탁자가 주인이야. 탁자가 주인이잖아. 사람이 밀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당을 볼 때, 이제 그 처음에 양택을 볼 때는 딱 배산임수가 되나 봐야 돼요. 뒤에 산이 든든하게 내 등잔대게 있어야 되고, 물이 내 앞으로 흘러야 돼. 그게 배산임수야. 왜? 그 물은 또 내 앞을 감아 돌아줘야 돼. 물이 재물이잖아. 그리고 물은 흐르기 때문에 그걸 남자로 보는 거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어떻게 빠지나 보면 이 집안의 남자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음으로 보는 거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자야, 그게. 근데 또 그 지붕은 또 누구야? 지붕은 남자로 보는 거야, 그 집안의 남편. 지붕을 막 멋있게 진다고 막 뾰족뾰족 화채로 하면 남편이 어떻게 성질도 지랄 맞고 바빠. 가만히 주크 속에 붙어 있질 못해. 지붕이. 그래서 지붕도 이렇게 맛배 지붕이라 평지붕이 가장 이뻐요.
지붕 같은 게. 우리가 한옥 같은 게 참 이쁜 거야. 저런 지붕들 얼마나 맛배 지붕, 저건 맛배는 아니죠. 이쁘죠. 요 옆에는 없는 게 맛배거든. 그런 지붕도 굉장히 이쁘죠. 예, 그래서 지붕이 깨끗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전저 후거야. 앞이 낮고 뒤가 높아야 돼. 그래야 또 물이 고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들어왔을 때 대문은, 입구는 작은데 전체가 넓어야 돼. 그게 전차 후관이야. 근데 대문은 왜 일자 건물도 쫙 있는데 들어가면 뒤가 좁은 상가들 있잖아. 99.9%가 망해. 길가에 쭉 있는 가게들, 붙어진 가게들 잘 되는 거 봤냐고. 하나도 없어. 그런 거 뭐 팔당이고 뭐 어디를 다니다 보면 길가에 막 진 것들 있죠. 그리고 뒤는 물은 흐르고 앞엔 도로잖아. 어디 모아주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붐이 일어날 때 있어. 미사리가처럼. 처음에 미사리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바람 다 가니까 나중에 다 망해버렸잖아. 그래서 강변 같은 데나 이런 물가는 집 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 예. 그리고 내가 양택지로 살 때는 강변에서 한쪽 들어온데, 안으로 들어온데 집에서 바람을 안 타. 그리고 이 양택은 또 중요한 건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아까도 그 원불교 거기도 봤지만 정독도 내려와서 그 옛날 같은 바람 다 타서 못 견뎌요, 그 터가. 근데 양쪽에 집들을 다 져주니까 이 집을 감싸주잖아.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은 살면서 주변 인맥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따뜻하게 밥 안 그래도 인심 사는 사람 만나면 맨날 쌈박질이 나고 구전소리나 나고 그게. 그래서 참 이런 소리는 뭐 하지만은 우리 너무 어렵게 사는 동네 가보세요. 맨날 싸워. 동네 시끄러워. 근데 좋은 동네 가 살면은 나는 거기서 지금 15년째 사는데 싸운 걸 못 봤어.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시끄러운 게 없어. 왜? 조용해.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조용히. 복도다니면서 누가 떠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게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웃을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양택의 3료는 배산임수, 전저후고, 전착후관. 들어가서 먹. 사람의 입은 좁은데 입을 탁 벌렸을 때 입안이 커야 돼. 복주머니처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